누가 더 오래 있을 것 같아요? 라던 질문에 대한 늦은 답변. 민주주의는 종종 선거의 이미지로 설명된다. 사람들은 투표함과 개표방송, 당선 연설을 떠올린다. 그러나 실제로 시민이 매일 마주하는 국가는 선거가 아니라 행정이다. 주민센터 창구, 도서관 사업, 축제 예산,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 구성, 공공기관 협업 같은 일상의 구조 속에서 시민은 국가를 체감한다. 그래서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공무원 사회는 그 꽃을 떠받치는 토양과 수로, 줄기에 더 가깝다. 아무리 좋은 꽃이 피어도 토양이 굳어있고 물길이 막혀있다면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 반대로 줄기와 뿌리가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꽃은 장식으로만 남는다.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어떤 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말한다. 선출직은 임기가 끝나면 사라지지만 자신들은 다시 팀장으로, 과장으로 돌아올 것이니 결국 오래 남는 것은 자신들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에는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지방 행정조직 특유의 구조 감각이 숨어 있다. 구청장과 구의원, 시의원과 국회의원은 선거로 교체되지만 행정조직은 남는다. 예산 흐름과 실무 네트워크, 내부 결제 구조와 지역 인맥은 공무원 조직 안에 축적된다. 어떤 이들은 바로 그 지속성을 스스로의 권력처럼 받아들인다. 시민과 협력해야 할 공공조직이 어느 순간 자신을 통과해야 하는 관문처럼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협력이 아니라 위계다. 건강한 민주주의 안에서 시민과 선출직, 공무원은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상호 보완해야 한다. 시민은 문제를 제기하고 선출직은 방향을 결정하며 공무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도를 집행한다. 하지만 일부 조직은 시민을 동등한 참여자가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바라본다. 비판은 불편한 민원으로 취급되고 질문은 조직을 흔드는 행위처럼 받아들여진다. 그 과정에서 우리와 잘 지내야 한다라는 일부 공무원의 말은 협력의 언어가 아니라 수능의 언어가 된다. 특히 지역 문화 행정에서는 이런 폐쇄성이 더욱 쉽게 나타난다. 참여자 풀은 좁고 위원회와 사업 운영진은 반복되며 공무원과 지역 유지, 특정 단체와 기업 사이에는 장기적인 관계망이 형성된다. 주민 참여 예산조차 때로는 형식만 시민 참여일 뿐 실제로는 행정이 설계한 사업을 주민 이름으로 차명 신청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시민의 문제 제기는 윗선까지 전달되지 않고 중간 단계에서 정리되거나 소거된다. 회의는 열리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고 참여는 존재하지만 영향력은 제한된다. 그렇게 민주주의의 언어는 남아있지만 민주주의의 감각은 점점 사라진다. 그 과정 속에서 시민들은 종종 깊은 피로를 느낀다. 어떤 행사에서는 필요한 전기를 끝내 지원받지 못해 사비로 발전기를 빌려야 했고 어떤 자리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시민을 향한 뒷담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다. 그것이 노골적인 배제였는지 책임 회피였는지 단순 무능이었는지는 외부에서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반복되면 사람은 그것을 구조로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협치, 거버넌스, 주민참여 같은 단어들은 점점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문제는 단지 몇몇 개인의 태도만이 아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바라본 세계를 전체라고 믿기 시작하는 데 있다. 공무원은 행정 효율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정치인은 여론과 선거를 중심으로 바라보며 기업가는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신의 언어만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복잡한 맥락은 귀찮은 것으로 취급되고 질문은 일을 느리게 만드는 장애물처럼 여겨진다. 물론 그 단순함은 일을 빠르게 만든다. 그러나 빠르게 움직이는 조직이 반드시 모두를 위한 조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공항시장은 단지 낡은 재래시장일 뿐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은 전쟁 이후 생계의 흔적이고 공항노동의 역사이며 이주의 기억이고 도시 재편의 결과다. 개화동의 오래된 집과 골목 역시
누군가에게는 개발되지 못한 낙후 지역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공항 확장과 도시 계획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있던 생활의 흔적이다. 그러나 현대 행정은 종종 깊이보다 속도를, 복잡성보다 관리 가능성을 선호한다.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은 불편해지고 기록하는 사람은 귀찮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은 중요하다. 권력은 흔적이 남을 때 가장 약해진다. 주민의 기억을 채록하고 사라지는 장소를 아카이빙하며 정책 구조를 분석하고 지역의 역사와 현재를 연결하는 작업은 단순한 향토 취미가 아니다. 그것은 행정과 권력이 지역을 자기 언어로만 정의하지 못하게 만드는 민주주의적 행위다. 시민의 목소리가 기록되고 지워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이 지점에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특히 SDG 16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목표 16은 단순히 치안이나 행정 효율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것은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모두를 위한 정의 접근성, 그리고 효과적이고 책임있으며 포용적인 제도를 요구한다. 여기서 핵심은 효율성만이 아니라 책임성과 포용성이다. 아무리 빠른 행정이라도 시민이 배제되고 정보 접근이 제한되며 비공식 네트워크가 권력을 독점한다면 그것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결국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환기되어야 하는 생태계다. 방치하면 권력은 굳고 참여는 형식이 되며 시민은 지치고 행정은 자기 언어만 남기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이 썩지 않도록 토양과 물길까지 계속 들여다보는 일이다. 그리고 어쩌면 지역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바로 거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빠르게 결론 내리는 사람들이 놓쳐버린 복잡한 시간과 기억을 끝까지 붙잡고 남기는 일, 사라지는 것들의 이름을 계속 불러주는 일. 그것이야말로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도 민주주의가 완전히 메마르지 않게 만드는 마지막 기록의 힘일 것이다. 이제 누가 더 오래 있을 것 같아요? 라던 당신의 질문에 대한 늦은 답변을 하려 한다. 누가 더 오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함께 공존하려는가이다. 선출직들을 임기가 끝날 때까지 행사 뺑뺑이나 돌려서 업무 파악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게 행정과 정치의 전부인 양 서로가 서로를 고립시키는 태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민주적인 방식, 누군가에게만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식, 공존이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사는 사회이다. 누군가 어떤 이유로 불행하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아야 한다. 누가 더 오래 그 자리에 있는지는 관심 없다. 2030년까지 인류가 달성해야 할 17가지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슬로건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 Leave No One Behind이다. 2030년까지는 4년이 남았다. 추측컨대 목표로 한 2030년은 또 2040년, 2050년으로 밀릴 것이다. 그리고 누가 더 오래 있을 것 같냐 라고 묻던 사람들과 동조하던 사람들 중 몇몇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당신과 나, 우리가 없는 2000X년에 무엇이 남아있을까? 적어도 더 합리적인, 모두에게 합리적인, 하나부터 10까지 민주적인 그 무언가가 남아있지 않을까? 그게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소외된 사람은 줄어든 사회일 것이다.